베냐민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중요성은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아간벤이라는 사람을 달았고, 아간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베냐민이랑 연결되겠죠. 조르주 아간벤이요. 그 다음에 이 슈미트라는 존재는 뭐냐면, 이 슈미트라는 존재의 중요성을 발굴해낸 인간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중요하다 그러니 아간벤도 중요하죠. 호모사케르에는 베냐민과 슈미트가 섞여 있어요. 이 슈미트라는 존재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데, 게오르그 루카치로부터 있죠. 나치즘의 원흉이라고 주목받았던 사람이에요. 슈미트. 국가주의 정치 철학. 루카치 책에서는 슈미트 공격 진짜 처절하게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슈미트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나치를 옹호했던 교수들한테 교수 자리를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카치가 좀 오버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중요한 거냐면 얘가 제가 여기다 썼나요? 그거를 빠뜨렸나? 이 슈미트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나치당 넘버링. 나치당 1위 누굴까요? 히틀러겠죠. 그 랭킹 서열이잖아요. 근데 저 슈미트는요, 돈 안 내는 당원 있죠? 우리가 그 돈 내는 당원을 진성당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이데거가 30만 번째인데 진성당원이에요, 하이데거는. 걔는 돈 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트렌드가 돈을 냄에도 불구하고 안 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나중에 보다 보면 슈미트가 나치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슈미트가 어쨌든 저주받은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은 루카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안 다뤄야 되는데 베냐민은 의외로 영민해서 슈미트의 중요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0세기 이후에 현대 정치 철학을 이해할 때 슈미트도 또 우회를 못해요. 최근에 그래서 그 관심사 때문에 그린비 출판사에서 아마 정치신학 그런 책들이 번역돼 있어요. 아무의 무관심 속에 아무도 안 보는 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 아간벤도 잘 안 읽고 있는 판에 갑자기 아간벤은 슈미트 나온다고 슈미트 책 번역했다고. 근데 그건 중요한 책이에요. 오늘 슈미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는 시간. 그래서 이렇게 사실 베냐민이 빠졌지만 유기적으로 이런 지형으로 연결된다. 그 슈미트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 어쩌면 오늘 핵심은 슈미트라는 사람을 우리가 슈미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마 핵심일 것 같다. 슈미트만 이해하면 왜 아간벤이 베냐민을 거쳐서 슈미트를 왜 그러지? 나치의 원흉이라고 그랬는데 왜 쟤를 끌어당겨가지고 독해를 하고 사유를 전개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첫 페이지 보면 이랬잖아요. 슈미트의 주장. 정치적인 것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적과 동지다, 적과 동지다, 적과 동지다. 이게 이제 그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는요, 철학의 역사에서는 제가 이제 밑에도 썼지만, 이것까지가 칸트가 한 거예요. 칸트는 여기까지 끝했어요. 끝! 뭐냐면 순수이성 비판에서 뭐를 했냐면 참과 거짓을 다뤄요. 그 다음에 우리 판단력 비판 있죠? 미추라는 범주를 다뤄요. 아름다움과 추악. 그 다음에 윤리의 영역에서 성과학을 다뤄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안경이 3개가 있어요. 칸트한테는. 윤리적 안경이 있고 과학적인 안경이 있고 예술적인 안경이 있어요. 예전에 그 철학적 시읽기의 즐거움에서 하나운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하나운 시인은 뭐냐면 일제시대 때 좀 이렇게 인텔리로 살았는데 문둥병에 걸려요. 굉장히 슬픈 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의 시 중에서 아직도 가슴을 울리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의기가 탁월해요. 평양에서 있잖아요. 학생운동 있죠.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하는데 아무도 안 껴줘요. 우리 조선의 학생들도 안 껴주고 일본 애들도 무시하고 뭔지 아시겠죠? 참여하고 싶대요. 운동하고 싶대요. 나도 저게 잘못됐는데 아무도 안 껴줘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동네 문둥병 사람들 돌아다녔죠. 돌 던지고 그랬어요.
돌 던져야 쫓아내라고 그랬다고요. 돌 던지라고. 그런 존재들이 죽여도 되는 존재가 벌거벗은 존재예요. 벌거벗은 생명. 그게 호모사케르예요. 죽여도 되는 존재. 아무나 죽여도 돼요. 걔네들은. 왜 이 범주를 설정했냐 하면 누구나 다 벌거벗은 생명이 될 수 있죠.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들 여권 잃어봐요. 여권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 말도 못하는데. 외국에 가서 언어도 모르는 데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 언어 모르는 상태에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린애예요. 어디도 못 가고 어떤 얘기도 못하고 여러분들 변호도 못하죠. 그게 벌거벗은 생명이에요. 죽여도 돼요. 여러분들이 뭔데? 그냥 죽이면 돼요. 그런 존재가 호모사케르예요. 아간벤이 왜 이 도식을 넣냐면 적과 동지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자라는 거예요. 잘 보자라는 거. 왜 독일 사람들 있죠.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가 죽이자 그랬을 때 왜 그래? 왜 착한 유태인을 왜 죽여? 빵집 아저씨 이럴 수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걔네들을 옹호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잖아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지금은 정치적 존재로 인정받는데 까딱 잘못하면 내가 벌거벗은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야. 왕따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왕따를 한 명을 시켜요. 제가 이렇게 우리 반에서 이분을 왕따로 시키잖아요. 제가 이분 편을 드는 건 만만한 작업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분과 제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돌 던져요, 오히려. 그리고 편안해요, 우리는. 어떻게 편안해야죠? 제가 왕따인 동안은 내가 왕따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살하는 게 그 다음 문제죠. 누가 호모사케르가 될 것인가가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내면에 갇혀 있는 게 정치적인 거란 거예요. 아간벤이 던진 건. 이게 외부에서 적과 동지로 할당된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정치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것인가? 벌거벗은 생명이 될 것인가? 대학원에서의 왜 학생들이 말 안 들어요? 아니, 왜 잘 들어요, 선생님들한테? 논문을 못 쓸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대학원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은 경험할걸요? 이거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 편을 들 때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대학원생이라는 정치적 존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주장을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아주 그냥 십자 포함하자마자 왕따 그냥 그대로 돼요. 요게 우리한테 두려움으로 각인돼 있다라고 본 게 아간벤이에요. 외부로 설정된 것보다 이거보다 더 심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까 우리가? 저 사람은 적이야. 저 사람은 돌 던져야 돼. 꼬맹이가 나병 환자한테 돌 던졌을 때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왜요? 근데 어떤 아이가 얘들아 던지면 안 돼. 이럴 때 돌 맞죠? 쟤는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왕따를 시킬 때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요. 저 아이를 공격하지 않으면 나는 왕따 대상이 돼요. 그게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패턴이요. 한 명의 권력자 있죠. 한 명의 권력자가 쟤는 왕따다라고 지목했을 때 있죠. 이 사람 편을 들 수 없어요. 위험하거든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베냐민적 풍찰 느껴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살펴봤던 것들의 그 기본적인 테마들이 그런 거예요. 베냐민의 중요성은 누누이 강조 드릴 거고, 슈미트가 왜 중요한지 알죠? 고전적인 의미지만 여전히 중요해요. 아간벤이 슈미트보다 조금 나아갔다면, 이게 단순히 동지, 적이 아니라, 동지라고 묶여있는 그 지배받은 백성들이나 나치 전당이나 SS나 친위대를 제외한 일반 독일 국민들한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문제로 더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일반 독일인들이 내 이웃집 빵집 아저씨인 유태인은 사악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대다수니까 했다면 나치는 지배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안 되는 거예요. 유태를 동조하면 별표가 붙는데 오히려 막 밀죠. 고발해야 되죠. 당당하게 고발하는 거예요. 나치가 한참 기승을 부렸을 때 조그만 꼬맹이들한테 유태인 저주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막 아이들 부른 동영상들 있어요. 남아있어요. 꼬맹이들한테도. 학교 안에서 막 그 교가처럼 불러요. 나치는 진짜 연구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치가요. 우리 현재 국가 통치 형태 거의 근원적인 그런 모든 그런 장치들 있죠. 스펙타클 전당대회 막 이런 거. 누른베르크죠. 누른베르크. 독일 그 전당대회 기억나세요? 초기 나치?
와, 독일이 두 가지 하잖아요. 누른베르크에 30만 명인가? 나치 애들 쫙 모이고 막 로마 제국을 흉내내는 그 쇼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베를린 올림픽이요. 우리 지금도 그거 쓰지 않나요? 월드컵, 올림픽, 각 정당마다 전당대회 해가지고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것들 있죠. 우리는 우리다 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죠? 그 원형의 국가적인 정치 형태의 모습은 나치에서 다 벤치마킹이에요. 정도상의 차이만 있어요. 나치 연구하세요. 나치만 가만히 연구하시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왜 그렇게 쇼를 많이 했고, 그쵸?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오늘도 오다가 보면은 라디오에서 보면은 뭐 시청이라든가 청계천 광장에 오세훈 시장이 음악 예술가를 통해서 계속 공연시킬 거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소리죠. 예, 그런 거. 축제, 정치, 열강 이런 것들. 나치에서 온 것들. 모조리다. 그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정리가 되시나요? 정리되시죠? 그쵸? 슈미트가 중요해요. 그 슈미트는 나치와 무관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슈미트는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냉정하게, 보통은 뭐 이렇게 여지를 두지 않아요? 언젠간 적가 동지가 없어져서 평화가 올 거야. 이래도 되는데, 잘도 그러겠다. 더더군다나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가 막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지랄을 하고 있네. 사실 걔가 이렇게 그, 나치 교수들이 지배했던 그 자기 댁에서 쫓겨난 이유는 있죠. 애가 이상하다. 열강도 몰라요. 열강과 제일 무관한 인간이에요. 시니컬하죠. 너희들이 지랄을 해도 인간은 내 편, 네 편을 가른다. 예외 없이. 그리고 쿨하게 이제 1985년까지 산 사람이에요.